후보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탈검찰과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에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번 주에 검찰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개혁 의지를 처음 표현하는 상징적인 조치로 받아들여지는 인사여서 그 폭이 얼마나 될지 또 교체 대상이 누가 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검찰 내부는 물론 전국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김지혜 변호사님과 함께 자세히 좀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이미 법무부와 청와대 내부적으로는 좀 인사에 대해서 큰 그림을 그려놓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제 공식 취임하고 나서 이제 하루 만인 지난 4일경에요. 이 법무부와 검찰의 그 주요 간부가 포함된 인사 초안을 청와대에 전달했다라는 것이 뉴스데스크의 단독 보도로 나왔습니다. 네. 전달된 안에는요, 이 수사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장이랑 그다음에 네. 이 검찰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법무부 검찰국장 등을 포함한 네. 어떤 그런 검찰 조직의 핵심 간부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인데 네. 일단은 추 장관은 후보자로 지명된 직후부터 사실은 이 인사를 준비를 해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일 날 임명이 됐는데 4일 날 지금 그 인사 협의안을 청와대에 올렸다라는 네, 그러니까 게 미리부터 물론 청와대에서는 준비를 지금 했겠죠.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경찰이 그동안 이제 검찰 간부의 어떤 세평을 수집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돌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참고를 해서 추 장관이 좀 준비를 했다라는 것인데 여기 이제 검찰이 수사지휘부에도 비검찰 출신의 어떤 인사를 앉힐 그런 가능성까지 제기가 되면서 굉장히 지금 검찰 내부가 시끄러운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네. 윤석열 검찰총장이 특히나 이제 중용해왔던 어떤 그런 검찰 간부들이 대거 교체될 것인지 네. 이 여부에 그게 관심입니다.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르면 이번 주라고 했는데 원래 내일쯤에 검찰 인사위원회 열릴 것이다라고 얘기했다가 연기가 됐더라고요. 네, 네. 그 검찰 인사위원회가요 원래 위원장을 포함해서 11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네. 이제 여기에 뭐 검사 3명, 판사 2명, 변호사 2명 등 법조인 출신들과 네, 법학 교수 2명이랑 그다음에 외부 인사 2명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들의 일정이 다 맞아야 이 위원회가 열리는데 예, 그 외부 인사들의 어떤 그 일정 조율 때문에 6일 날은 열리기 좀 힘들다라고 해가지고 연기가 됐다고 하고요. 이제 그에 따라서 이제 어떤 검찰 인사의 시점도 다소간은 조금 늦어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어떤 자리들이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좀 얘기해 주십시오. 네, 일단은 가장 이제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은 이 대검과 그다음에 중앙지검에 있는 어떤 윤석열 총장 측근의 사람들이 과연 교체될 네. 것인가 이제 이거라고 보이는데 손발을 자를 것이냐? 그렇죠. 근데 사실은 지금 현재 그 대전, 대구, 광주 고검장이랑 그다음에 부산, 수원 고검차장, 또 법무연수원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처럼 굉장히 높은 직급의 그 7석이 비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추미애 장관 임명 날에 이 박균택 법무연수원장이 사의를 표명을 했어요. 네, 원래 6자리였는데 네, 원래 하나 6자리인데 늘었고 7자리로 늘어난 오늘 또 거죠. 보도를 보니까 또 송 고검장도 지금 사표를 냈다는 소식이 좀 들어와 그래요? 있어서 예. 이건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만. 근데 어쨌든 이렇게 7자리 검사장 공석 네. 이거를 일단 채우는 정도의 어떤 소폭 인사 개각일 것인지 아니면은 지금 현재 그 조국 전 장관과 그다음에 이 뭐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어떤 그런 수사 인력까지 포함된 어떤 대폭적인 인사 이동이 있을 것인지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좀 주목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특히 이제 거론되는 사람이 이 한동훈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과 송경호 서울지검 3차장 등이 조국 가족에 대한 어떤 수사를 진행해 왔기 때문에 진두지휘하고 있는 분들이죠. 예, 그렇죠. 근데 특히나 이 추 장관 같은 경우에 그 임명장 수여식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막 칼을 여러 번 들이대서 이렇게 부위를 찾아내 도려내는 건 명의가 아니다.
아니다. 네, 대통령 앞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예, 그렇죠. 정확하게 진단하고 정확한 병 부위를 이렇게 도려낼 수 있는 그게 바로 명이다라고 하는데 결국은 검찰의 수사가 지금 너무나 현재 수사가 좀 예, 너무나 좀 중구난방식으로, 그러니까 뭐 인디언 기우제라는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일각에서는 그렇게 이제 마구 찔러서 하나만 나와라라는 그런 식의 수사였다라는 것을 비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네.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뭐 조남관 동부지검장, 홍수옥 네. 차장, 뭐 이정섭 형사육부장 등등 비롯해서 이렇게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수사 책임자들도 함께 교체될 가능성도 거론이 되고 있는 것이죠. 아까 보도에 따르면 검찰국장을 비검사 출신으로 기용한다라는 안도 지금 검토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만약에 이게 실현된다면 사실 사상 초유의 일 아닌가요? 그렇죠. 법무부 검찰국장은 법무부이긴 하지만 네. 사실상 검사 출신이라는 것이 굉장히 불문율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고 그동안 법무부 장관은 검사 출신이 아닌 사람들이 몇 번 하기도 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국장은 계속해서 검사 출신이 맡아왔습니다. 그 이유는 이 검찰국장이라는 자리가 검찰 인사, 그다음에 네. 예산, 그다음에 이 조직의 실무를 총괄하는 정말 실세 중에 실세인 자료로 알려져 있는데 그렇죠. 네. 우리가 또 검찰국장 하면 또 떠오르는 그 안태근 검찰국장 네. 같은 경우에도 서지현 검사 옛날에 이제 서지현 관련해서. 검사의 그 사건이 있었을 때 뭔가 이렇게 보복 인사 조치를 했다 이제 이런 의혹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근데 그런 의혹 자체가 이제 발생하게 된 계기가 이 검찰국장이라는 자리가 그만큼 워낙 막강하고 인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지금 문재인 정부 출범 후에 그 윤대진 검사장이 이제 검찰국장으로 네. 들어가 있었고 네. 뭐 지금도 윤석열의 연수원 동기가 이제 맡고 있는데 그런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제 청와대와 추 장관 측은요 꼭 검사가 아니어도 가능하다라는 어떤 유권 해석을 지금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검찰청법 및 대통령령을 보면은 네. 이제 거기에 보면 검사장 등이 이 10년 이상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직을 재직한 사람 중에서 임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10년 이상 네, 법조 그렇죠. 경력. 네. 그렇다 보니까 뭐 검찰국장은 원래 검사로 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검찰국장이 반드시 검사할 필요는 없고 10년 이상 법조 경력을 가진 사람을 데려다가 검사에 보하고 검찰국장직을 맡게 하면 된다라는 것이 또 이 규정의 해석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 검찰국장도 이번에 이제 같이 교체가 되느냐 이 부분도 아마 교체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대검차장 네. 역시 이제 대검차장은 검찰총장 바로 밑에 있는 2인자고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장 이 부분에서도 교체가 지금 검토되고 있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거 여기도 상당히 충격적일 수 있어요. 예, 그렇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검찰 내부에서는 설마 이렇게까지 하겠느냐라는 그런 의구심도 갖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만약에 이제 윤석열 총장의 손발을 모두 자르고 그다음에 또 이 권력 범죄 수사를 하고 있는 팀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인사 조치를 하면서 공격을 하게 되면 네. 그렇게 되면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그 수사 개입 그런 의도가 보이는 그런 인사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좀 추미애 장관이 자중하는 모습을 좀 보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도 그 있다라는 폭을 얼마나 어떻게 예, 그렇죠. 조절하느냐가 지금 관건이다. 이렇게 예, 볼수 그렇습니다. 있겠군요. 네네. 자, 이번 인사가 사실 검찰 내부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충격적일 수 있을 것이고 어떻게 되는지 아직 뚜껑은 안 열렸습니다만 그뿐 아니라 지금 정치권에서도 이거 상당히 민감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특히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 같은 경우에는요 강력한 경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게 정권을 수사한 검사들에 대한 어떤 인사 보복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런 인사 조치가 대폭 일어난다면 고발 조치하겠다. 라는 고발 것까지 조치한다. 예, 경고를 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직권 남용, 그다음에 수사 방해 뭐 이런 혐의를 적용을 해서 고발 조치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특히나 이제 이런 그 추미애 장관이 또 최근에 그 추미애 장관의 그 측근이 네. 이런 그 울산시장 선거 공작에 연관되어 있다라는 그런 또 의혹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 임명되는 날 바로 또 불러서 조사를 했죠. 예, 그렇죠. 네. 이제 이런 것들까지 이제 총체적으로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이제 법률적인 그런 대응도 불사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좀 대대적으로 예를 들어서 검찰 인사가 난다. 추미애 장관이 검찰 개혁을 기치로 들고 큰 칼을 빼든다라고 했을 경우에 윤석열 검찰총장은 역시 좀 자리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보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도 있거든요. 어떻게 네. 예상하세요?
그렇죠. 일단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는요, 검찰 인사는 법무부 장관의 권한이라는 점을 좀 분명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검찰총장과 협의할 수는 있겠지만 그 협의라는 것이 동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의견을 청취를 해서 참고를 해서 결국 네. 법무부 장관이 인사를 하는 것이다라는 그런 그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만약에 근데 지금 총장이 그대로 임기를 지금 재임 중인데 거기서 총장의 어떤 손발이라고 할 수 있는 최측근들이 막 다 잘려 나간다고 하면 네. 이건 총장 입장에서는 또 굉장한 어떤 정치적 수모로 그렇게 여겨질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그런 일이 현실화된다고 하면은 윤석열 총장이 좀 스스로 사임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라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인 것 같습니다. 스스로 사임을 선택할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되면 여권에서 생각하는 시나리오가 그렇게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도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될지는 좀 두고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검찰이 추 장관 임명하는 날 3일이었죠. 이날 네네. 바로 추미애 장관이 당대표 시절에 이 울산시장 선거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여기에 혹시 당이 바로 개입하지 않았느냐? 추미애 장관이 그때 당대표로서 개입한 거 아니냐라는 의심 때문에 지금 당시 비서실의 부실장을 불렀다고 얘기하는데 네네. 앞으로 수사가 좀 약간 대결 양상으로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네, 그렇죠. 지금 청와대 그리고 여당과 그리고 검찰이 계속해서 이제 각을 세우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데요. 근데 이번에 인사 조치가 이제 어떤 방향에서 어떤 폭으로 이루어질지에 따라서 이 검찰 내부의 반발이 잠재워질지 아니면은 뭐 더 거세게 나올지 이런 것들이 좀 향배가 갈리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간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뭐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차원에서 어떤 선거 개입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네. 또 지금처럼 총선을 앞둔 민감한 시기에 굉장히 크게 이슈화될 그런 가능성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수사와 그에 대한 대응도 지금 굉장히 시급한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을 그 법무부 장관이 결국은 약간 조정해주는 역할을 맡아야 원래는요. 하는데 네. 그래서 어쨌든 당대표 출신인 추미애 장관이 본인의 특유의 정치력을 좀 발휘를 해서 이 부분을 좀 잘 이끌고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재 변호사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